안녕하세요. 챕터 9 선운동량과 충돌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4차시 동안 선운동량과 충돌 관련 이론을 모두 학습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련 예제 문제 4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지구와 낙하하는 공으로 구성된 개의 에너지를 생각할 때 지구의 운동 에너지는 무시할 수 있음을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물리 문제를 풀 때 지구 위에 어떤 공이 낙하한다고 하면 공의 운동 에너지는 고려하지만 지구의 운동 에너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문제 조건을 보면 지구와 낙하하는 공으로 이렇게 개를 설정하는데 이 개는 다른 외력과는 상호작용이 없으므로 운동량과 관련된 고립계가 됩니다. 그 말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없다는 것이므로 같은 말로 처음 운동량과 나중 운동량이 같다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지구와 공이 처음에는 정지 상태에서 어느 순간 공이 낙하하다가 어떤 순간의 속도를 공의 속도를 vb 그리고 지구의 속도를 ve로 나타내고 공의 질량은 mb, 지구의 질량은 me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공과 지구가 정지 상태이므로 운동량이 0인데 나중 운동량은 공의 운동량은 mb/vb 이고 지구의 운동량은 meve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정식으로부터 vb분의 ve는 마이너스 me분의 mb라고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에너지의 정의를 사용해서 공의 운동 에너지에 대한 지구의 운동 에너지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즉 공의 운동 에너지 분의 지구의 운동 에너지의 이 비가 어떤 값을 갖는지를 한번 볼 텐데 운동 에너지의 정의에 따라서 공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b/vb의 제곱이고 지구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eve의 제곱입니다. 여기서 2분의 1은 소거가 되고 질량비는 여기서 mv분의 me 그리고 vb분의 ve의 전체 제곱으로 식을 정리할 수 있는데 앞서서 이렇게 속도비를 계산한 식이 있으므로 이 식을 이 두 번째 항에 대입해 보면 답이 mv분의 me의 마이너스 me분의 mb의 제곱이 됩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me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또 소거되기 때문에 남는 항은 me분의 mb 항이 됩니다. 지구의 질량은 대략 10의 25승 kg 정도 되는데 이 공의 질량이 문제에서 주어져 있지는 않지만 대략 약 1kg이라고 두면 이 값이 10의 마이너스 25승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10의 마이너스 25승이라고 하면 0.00 해서 이 0 개수가 25개라는 것이므로 사실상 근사하면 거의 0으로 근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물체 여기서 공의 운동 에너지에 비해 지구의 운동 에너지는 근사적으로 0으로 둘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 이러한 유형의 문제에서 지구의 운동 에너지는 공의 운동 에너지에 비해서 매우 작아서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그림 A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오른쪽으로 4m/s로 움직이는 질량 M1 1.60kg인 물체 1이 왼쪽으로 2.5m/s 속력으로 움직이는 용수철이 달린 질량 M2 2.10kg인 물체 2와 충돌합니다. 이때 용철 상수 K는 600Nm/m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충돌 후 두 물체가 다시 독립적으로 움직일 때 이들 두 물체의 속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물체 간의 상호작용은 탄성력이 있는데 탄성력은 대표적인 보존력이므로 다른 형태의 내부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에너지도 보존됩니다. 그리고 충돌의 종류와 상관없이 운동량도 보존되므로 먼저 운동량 보존식을 적어보면 M1 V1I 더하기 M2 V2I는 즉 충돌 전 이 계열 전체 운동량은 충돌 후 운동량인 M1 V1F 더하기 M2 V2F 이 식을 1번식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는 에너지 역시도 보존된다고 했으므로
에너지 보존식을 적어보면 우리가 여기서는 탄성 충돌로 볼 수 있으므로 바로 반발 계수 E가 1이라는 건데 반발 계수의 정의는 마이너스 충돌 전 상대 속도 즉 V1I 빼기 V2I 분의 여기서 마이너스 V1F 마이너스 V2F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발 계수가 1이므로 이 식을 조금 다시 정리해 보면 V1I 마이너스 V2I는 마이너스 V1F 마이너스 V2F 이 식을 2번 식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2번 식에 곱하기해서 질량을 M1을 곱하게 되면 2번 식은 그 형태가 M1 V1I 마이너스 M1 V2I는 마이너스 M1 V1F 더하기 M1 V2F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식을 3번 식이라고 하면 여기서 1번 식과 3번 식을 더하게 되면 항이 좀 정리가 되는데 먼저 1번 식과 3번 식에서 정리해 보면 2M1 V1I 그리고 더하기 M2 마이너스 M1의 V2I 항으로 묶어낼 수 있고 이거 이꼴 하면 여기서 소거되는 항이 있으면서 보면 M1 더하기 M2의 V2F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나중 충돌 이후에 입자 이의 나중 속도 즉 V2F로 한번 식을 정리해 보면 V2F는 M1 더하기 M2 분의 2M1 V1I 더하기 M2 마이너스 M1의 V2I가 됩니다.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숫자를 다 대입하면 답을 구할 수 있는데 그 답이 바로 약 3.12m/s가 됩니다. 그리고 식 2로부터 입자일의 나중 속도 즉 V1F에 대한 항으로 정리를 하면 V1F는 V2F 마이너스 V1I 더하기 V2I인데 앞선 식에서 V2F를 3.12로 구했으므로 또 나머지 주어져 있는 숫자를 대입해서 정리해보면 답이 마이너스 3.38m/s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2-1번 문제에서 1번 입자의 나중 속도는 마이너스 3.38m/s이고 입자 2의 나중 속도 V2F는 플러스 3.12m/s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문제 2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충돌 도중 물체 1이 그림 B와 같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속도 3m/s로 움직이는 순간 물체 2의 속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고립계의 운동량은 그 어떤 순간이든지 항상 보존되므로 물체 1이 3m/s인 속도를 나중 순간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운동량 보존식을 다시 적어보면 M1 V1I 더하기 M2 V2I는 M1 V1F 더하기 M2 V2F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물체의 나중 속도 항으로 정리하면 V2F는 M2분의 M1 V1I 더하기 M2 V2I 마이너스 M1 V1F인데 문제에서 모두 숫자가 다 제공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대입해보면 V2F의 답은 마이너스 1.74m/s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앞선 2의 그 순간 용수철이 압축된 거리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충돌은 탄성 충돌이므로 에너지가 보존되므로 바로 개의 역학적 에너지 즉 델타 K 더하기 델타 U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은 0입니다.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는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가 바로 변화량이므로 나중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1 V1F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M2 V2F의 제곱이 충돌 이후 나중 이제 운동 에너지가 되고요. 여기서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1 v1i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m2 v2i의 제곱 항이 됩니다.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나중 이렇게 압축되어 있을 때 그때 나중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고 처음에는 변형되어 있지 않으므로 0에서 이꼴 0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용설이 압축된 거리 즉 x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x 제곱에 대해서 식을 좀 정리해 보면 x 제곱은 k분의 1에서 m1 곱하기 v1i의 제곱 빼기 v1f의 제곱 더하기 m2의 v2i 제곱 빼기 v2f의 제곱 항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문제에서 이러한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것들을 다 구했기 때문에 대입해서 x에 대해서 풀어보면 x 답은 약 0.173m 즉 2-3번의 답은 0.173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질량이 m이고 길이가 l인 막대의 질량 중심은 양끝 사이의 중간에 있음을 보이겠습니다. 단 막대의 단위 길이당 질량은 균일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번에서 우리가 질량 중심 XCM은 그 정의가 전체 질량분의 1 그리고 인테그랄 XDM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을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X축 방향으로 길이가 L인 이렇게 막대가 있고 이 막대의 질량 중심이 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 길이는 L 그리고 원점에서부터 임의 위치를 X라고 두면 거기서부터 미소 길이 dx인 이 부분의 미소 질량 dm은 람다 dx로 적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람다는 선밀도라고 할 수 있는데 전체 질량을 전체 길이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XCM 바로 질량 중심의 식을 한번 적어보면 전체 질량은 m이므로 m분의 1 그리고 인테그랄 x 곱하기 dm 대신 바로 람다 dx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x의 범위는 0에서부터 전체 길이인 l이 되므로 한번 정리해보면 문제 1번에서 조건이 이 람다 즉 선밀도는 균일하다고 가정했으므로 적분 구간 바깥으로 나와서 라지 n분의 람다 그리고 인테그랄 x dx가 되는데 인테그랄 x dx는 2분의 1 x 제곱이므로 n분의 람다 그리고 2분의 1 x 제곱에서 0부터 l까지면 이걸 대입했을 때 2n분의 람다 l 제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지금 람다가 주어져 있지 않으므로 람다 자리에 바로 l분의 m을 대입하게 되면 2n분의 l 제곱에 l분의 m을 곱하면 m이 소거되고 l도 하나씩 소거되면서 답이 2분의 l이 됩니다. 즉 질량 중심은 막대 전체 길이의 중심이 바로 질량 중심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만약 막대가 균일하지 않아서 단위 길이당 질량 즉 선밀도 람다가 알파 x 여기서 알파는 상수로 변할 때 즉 그때 질량 중심의 x 좌표를 L 값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XCM의 정의인 라지 n분의 1 인테그랄 XDM으로 이 식을 풀어볼 수 있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DM이라고 하는 미소 질량이 람다 dx인데 이때 이 람다가 알파 x dx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질량 중심 공식에 대입해 보면 n분의 1 인테그랄 x 곱하기 알파 x dx가 됩니다. x의 적분 구간은 0부터 l까지고요. 그러면 이 알파는 지금 상수니까 적분 구간 바깥으로 나오면 n분의 알파의 인테그랄 x 제곱 dx가 되는데 인테그랄 x 제곱 dx는 3분의 1 x 제곱이므로 대입해 보면 n분의 알파의 3분의 1 x의 세제곱 적분 구간은 0부터 l이므로 이걸 대입해 보면 n분의 알파의 3분의 l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전체 질량이 라지 m으로 물론 나타낼 수 있지만 여기서 선밀도가 알파 x로 x에 대한 함수므로 이 라지 m도 한번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물리라고 나타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전체 질량은 인테그랄 dm
이므로 인테그랄 알파 x dx로 나타낼 수 있고, 여기서 앞에서 풀었던 대로 알파는 나오고 하면 2분의 1 x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질량은 바로 2분의 알파 L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라지 M이 2분의 알파 L 제곱인 걸 앞에 대입을 한번 해보면 3분의 알파 L 세제곱에서 알파 L 제곱분의 2를 곱하는 것과 같으므로 L 제곱 두 개 소거되고 알파도 소거되면서 답이 바로 3분의 2 L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막대가 균일하지 않은 조건에서 그 값이 선밀도가 알파 x라고 하면 질량 중심이 막대의 가운데보다는 조금은 더 오른쪽으로 더 치우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그림 A와 같이 두 물체가 마찰이 없는 평평한 탁자 위에 정지 상태로 있습니다. 두 물체는 같은 질량 스몰m을 가지고 있으며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용수철에 매달려 있습니다. 용수철에 힘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두 물체 사이의 거리는 라지 L입니다. 그림 B와 같이 시간 간격 델타 t 동안 크기가 일정한 힘 F가 왼쪽 물체의 수평 방향으로 작용해서 이 왼쪽에 있는 물체는 x1만큼 이동합니다. 이 동일한 시간 간격 동안 오른쪽 물체는 거리 x2만큼 이동합니다. 이 힘 F는 이 시간 간격 이후에는 없어집니다. 첫 번째 문제, 이 힘이 사라진 직후 개의 질량 중심의 속력 VCM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 외력이 지금 가해짐으로 지금 두 물체 그리고 용수철로 이렇게 개로 설정하게 되면 외력이 이 개에 일을 함으로 에너지 관점에서 비고립계가 되고, 이때 외력이 개에 작용하는 시간 간격 동안 힘이 가해짐으로 운동량 관점에서도 비고립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작용하는 이 외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개에 작용하는 외력이 일정하다는 것은 이 개의 질량 중심의 가속도는 일정해서 질량 중심은 등가속도 운동하는 입자로 둘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운동량 충격량 정리를 보면 델타 P는 I가 되는데, 문제에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이 계열 전체 질량은 EM이고 나중 속도를 대표 속도인 질량 중심의 속도 VCM이라고 두면 나중 속도 처음 속도는 0이었으므로 마이너스 0 하면 이 값이 바로 이 계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됩니다. 이것이 곧 충격량이 되는데, 문제에서의 충격량은 바로 일정한 힘 F와 이 힘이 가해진 델타 T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 EM VCM은 F 델타 T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VCM은 EM분의 F 델타 T라고 해서 답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델타 T나 F나 질량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싶은데, 바로 이 델타 T라고 하는 이 시간 간격이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다른 물리량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물체를 보면 지금 질량 중심이 변하게 되는데, 질량 중심이 예를 들어서 델타 XCM만큼 변했다고 하면 지금 질량 중심 좌표만 보면 등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등가속도의 두 번째 공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 변이는 V0T인데 지금 처음 속도가 0이므로 V0T 항도 없고 그 다음에 2분의 1 AT 제곱 항이 있는데, 이때 이 A라는 건 질량 중심의 가속도의 성분이 되는데, 질량 중심의 가속도 물론 A라고 쓸 수 있지만 문제에서 주어진 물리량을 좀 적어보면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속도가 VCM만큼 변한 이것이 바로 가속도 항이 됩니다. 그리고 델타 T의 제곱 즉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델타 T가 이렇게 하나 소거되면서 델타 XCM은 2분의 1 VCM 곱하기 델타 T가 되는데, 여기서 질량 중심의 변화량 이것을 직관적으로 바로 좀 이해를 해보자면 2분의 x1 더하기 x2 이렇게 바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왼쪽에 있는 물체는 변이가 x1만큼 변했고
오른쪽에 있는 물체는 변이가 x2만큼 변했기 때문에 질량 중심은 두 물체의 중심이 질량 중심인데 이 질량 중심의 이 좌표가 바로 2분의 x1 더하기 x2만큼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이 계의 질량 중심의 변이가 2분의 x1 더하기 x2라는 게 바로 직관적으로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본래의 정의에 입각해서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왼쪽 물체의 처음 위치를 우리가 원점이라고 한번 생각해 두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위치, 질량 중심의 처음 값 같은 경우는 2분의 L이 됩니다. 왜냐하면 두 물체가 처음에 정지했을 때의 질량 중심은 두 물체의 중심이 되고 원점 기준으로 그 값의 좌표가 2분의 L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중 순간 힘 F가 가해져서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힘 F가 가해진 이 순간 나중 위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중에서의 질량 중심은 전체 질량 즉 2 스몰 m 분의 1 곱하기 왼쪽 물체 m에 좌표를 넣어줘야 되는데 바로 x1이 되죠. 그리고 더하기 지금 오른쪽 물체 같은 경우는 변이가 얼마만큼 변하냐면 지금 원래 좌표 같은 경우는 지금 L이라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x2만큼 위치가 더 변했으므로 m 곱하기 L 더하기 x2 이렇게 항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정리해보면 m이 이렇게 소거되면서 2분의 1 x1 그리고 2분의 L 더하기 2분의 1 x2가 되는데, 여기서 처음에 질량 중심의 위치가 2분의 L이었으므로 델타 XCM이라는 건 나중 질량 중심에서 처음 질량 중심을 빼는 것인데, 그 말은 2분의 1 x1 더하기 2분의 L 더하기 2분의 1 x2에서 2분의 L을 빼는 것이므로 아까 이야기했던 2분의 x1 더하기 x2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두 번째 항에서 여기서 델타 t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데, 델타 t로 식을 정리하면 델타 t는 VCM 분의 그래서 2분의 1이 또 소거되죠. 그래서 x1 더하기 x2가 됩니다. 따라서 델타 t는 이 값을 이 앞에 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문제에서 요구했던 질량 중심의 속도 VCM 이렇게 정리를 하면 루트 2m분의 f의 x1 더하기 x2 이렇게 f와 x1, x2 그리고 m에 대한 함수로도 첫 번째 식의 답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힘 F가 제거된 이후에 질량 중심에 대한 진동과 관련된 계의 전체 에너지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에너지에 대한 관점이므로 외력이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이게 외력이 한 일만큼 계의 질량 중심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질량 중심에 대한 진동에 대한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식을 적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외력이 한 일 같은 경우는 일의 정의에 따라서 외력과 그 힘의 작용점의 변화량 변이라고 해서 fx1이 됩니다. 그러면 fx1은 kcm 더하기 바로 진동과 관련된 에너지로 쓸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진동과 관련된 계의 에너지므로 진동과 관련된 에너지는 fx1 빼기 kcm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항은 좀 더 정리해보면 fx1 빼기 계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전체 질량 2m 그리고 질량 중심의 속도 vcm의 제곱, 이 항이 바로 이 계의 질량 중심의 운동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선 문제에서 질량 중심의 답을 구했으므로 그것을 제곱해서 대입을 해서 정리를 좀 하면 두 번째 문제의 답은 fm 2분의 x1 빼기 x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 운동량과 충돌 단원의 대표 예제 네 문제를 풀었습니다. 특히나 네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계의 모양이 변형되기 때문에
에너지 관점에서 비고리끼 그리고 운동량 관점에서 비고리끼를 통해서 각각의 식을 또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챕터 10장 고정축에 대한 강체의 회전 단원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